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청춘 창업 창창의 손종철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가 현재 코로나19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도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변화하고자 하는지 우리 조합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향후 이러한 계획에 맞춰 조합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조합의 변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총 4가지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조합의 개편 방향, 두 번째는 정관 개정, 세 번째는 규약 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규정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 두 번째는 개편 방향, 세 번째는 개편 계획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오게 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들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연구 보고서들에 의하면 크게 4가지의 방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세계화의 가속이고요. 두 번째는 밸류체인의 분열입니다. 과거 글로벌 밸류체인이 중국은 생산을 담당하고 미국은 혁신을 담당하는 구조였다면 코로나19 이후로 글로벌 밸류체인은 각각의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혁신, 소비가 모두 일어나야 하는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변화가 예측이 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탈세계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조, 생산, 판매,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는 혁신의 기회 창출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변화 중 하나는 혁신의 사회경제적 수용을 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의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비접촉 중심의 새로운 산업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쩔 수 없는 혁신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헬스, 그리고 원격 사무,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라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사회적 수용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발맞춰서 우리 조합도 크게 온라인 기반 조합, 개방화, 협력적 공동 생산이라는 3가지의 방향으로 개편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기반의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 명의 변경, 탈퇴 등 절차의 온라인화, 그리고 이사회 등의 협의 구조의 온라인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개방화입니다. 조합의 가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두 번째는 조합에 가입하는 절차에 과거에는 이사회 승인 절차가 있었다면 향후에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자동 가입 승인되는 구조로 개방화하는 정책을 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적 공동 생산입니다. 과거에는 개별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류라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협력이 일어나는 구조였다면 향후에는 노션이라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협력적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공동의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다시 교육과 멘토링 등 상품을 개발하는 구조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자 조합원이라는 정의가 조합의 노션 기반의 협력적 공동 생산 체계에 참여하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되도록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개편 계획입니다. 개편은 2020년 5월 중에는 정관, 규약 등의 변경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과 규약안들을 메일로 전송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을 통해서 도출된 정관이라든가 규약 규정에 대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2020년 6월 5일에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정관 및 규약을 승인할 예정이고, 변경된 전관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승인된 조합원 정관과 규약을 바탕으로 2020년 7월에 변경된 조합 적용 정관 및 규약을 적용하고, 따라서 이에 따라 조합비를 인하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구조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은 정관을 개정하는 이유, 그리고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조합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조합의 목적 달성 방법 및 전략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합의 목적 사업 대상에 대한 명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을 개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의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우리 조합이 온라인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IT 자원을 효과적인 조달이 필요한데요. 현재 비영리 IT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부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2020년에는 그에 필요한 정관을 개정하고, 2021년에는 현재 기타 공익형으로 되어 있는 사업 유형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형으로 변경하고, 2020년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의 경우 과거에는 협동을 통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창업 환경 개선이라는 목적만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개정안에서는 사람, 정보, 지식의 연결을 통해 개방형 자산을 축적하고 공유하고, 경제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와 양질의 인재를 창출하여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창업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의 조합 목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 있는 조합원의 책무에 대해서 제3조의 3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3조 3항에는 정관 제2조의 경제 취약계층은 소상공인, 1인 기업, 프리랜서 등의 자영업자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정의된 취약계층을 말하며, 조합은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관 제2조 목적에 규정된 경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업 모델 발굴이라는 구체적 내용을 추가해서 조합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있는 서면이라는 표현을 서면 또는 서면이 포함된 전자우편이라고 개정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고하고 그리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제7조에 있는 통지 및 방법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11조, 15조, 21조, 29조, 31조, 36조, 41조, 57조는 모두 현재 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또는 서면이 포함된 전자우편이라고 개정을 하고요. 또 제48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현재 기명날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변경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0조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의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었고,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었는데요. 요 앞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경제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는 경제 취약계층이라고 통일하여 사업 내용을 명시하고, 그리고 5번째 사업은 과거에 오타가 있었는데요. 오타를 수정하고, 그리고 6번째 사업과 7번째 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6번째 사업은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의 보급을 위한 기술 및 직업훈련 사업이라고 명시해서 향후에 평생교육원 또는 직업교육학원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삽입하려고 하고요. 7번째는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이라는 사업을 추가하여 향후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0조 사항에는 현재 이 조합은 주사업의 목적 및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 유형은 기타 공익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1년, 올해는 수정하지 않고 2021년에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한다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기타 공익형을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변경하게 되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지 않고요. 2021년에 취약계층 고용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고용형으로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약 개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약 개정은 첫 번째, 규약을 개정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규약이 정관상에는 운영규약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규약을 새로 제정을 해서 기존 규약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규약의 개정 내용은 월 조합비의 변경, 그리고 조합원의 책무 추가, 사업의 집행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총회 운영 규약을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현재 정관에 총회 운영 규약이 제정되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아서 신규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총회 운영 규약과 관련돼서는 구체적 내용은 보내드리는 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약에는 각 조합원 유형별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본회비를 인하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기본회비가 월 7만원이었다면 향후에는 생산자 조합원과 소비자 조합원은 월 3만원, 그리고 후원자 조합원은 월 5만원 이상을 후원하는 사람을 후원자 조합원으로 하도록 규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서비스 이용 수수료라는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이 향후에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해서 서비스 중개 수수료 또 계약관리 서비스라는 그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6에서 8% 정도의 이용 수수로 책정하여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 규약 제정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정 제정 사항입니다. 규정을 제정하는 이유는 먼저 선거관리 규정이 제정이 될 예정인데요. 정관에 선거관리 규정이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선거관리 규정이 저희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향후에 임원 선발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규정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합원 서비스 이용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 이번에 개정하는 운영 규약에
조합원 서비스 이용 규정을 만들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규약이 승인된 이후에 제정하고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가입 규정입니다. 현재는 조합원 가입의 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번에 제정되는 운영규약에 조합원 가입 규정을 만들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규약이 승인될 경우 향후에 조합원 가입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임원보수 교증도 현재는 운영규약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합의 개편 방향 그리고 정관, 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일로 보내드리는 정관, 규약,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면 의견 수렴한 후 보완을 거쳐 이사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6월 5일에 개최될 조합원 인식총회에서 의결한 후에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여 변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